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5월에 찾아온 때이른 더위 오늘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요. 오늘 또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아주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외선 차단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오늘 낮 동안에 또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의 오한때 또 강원 내륙 곳곳에 천둥과 번개, 우박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날 수도 있겠다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부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배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말 오랜 세월 지켜보고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들의 이 후보에 대한 평이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팁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죠. 이 국민의힘의 원주시장 후보죠. 원광수 후보의 배우자 스튜디오에 모시고요.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환경청이 원주천에 자연재해 예방사업과 호수공원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사업의 진행 상황도 점검하도록 하죠. 5월 25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6.1 지방선거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요. 이제 정말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자, 정말 그 또 선거운동 막바지에 또 같이 또 고생하는 분들이 후보들의 배우자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주시장 후보죠. 국민의힘의 원광수 후보 아내분이죠. 임소영 여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먼저 좀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수 시장 후보 아내 임소영입니다. 예. 네. 이런 인터뷰는 처음이신 거죠. 네. 많이 이제 어색하시고 또 긴장도 되시겠습니다만은 좀 주변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할 때 뭐 어떤 뭐 조언이나 코치는 안 받으셨나요? 그냥 힘내라고. 좀 힘들겠지만 예. 힘내라고. 네, 그리고 이제 좀 힘들어도 잘 버텨서 건강 유지하라고 그렇게. 이번 선거운동 때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출연을 여쭤본 거는. 방송 출연. 네. 방송하는데 굳이 힘까지 내셔야 되나? 긴장을 해가지고.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이제 정말 네. 막바지 선거운동 기간인데 우리 뭐 후보님들이야 당연한 거고 우리 배우자님들도 지금 어떻게 좀 아침부터 저녁까지 좀 선거운동을 함께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아이가 아직 어려서 아침에 원래는 제가 학교 다 보내고 하는데 요즘은 저는 일찍 나오고요. 네. 이제 아이들은 밥 먹고 알아서 밥 스스로 챙겨 먹고 그리고 이제 책가방 챙겨서 등교하고 저는 아침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인사드리고 명함도 드리고 이제 남편 공약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날도 굉장히 더운데 때이른 더위가 찾아와서요. 네.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드시겠고요. 네. 예. 아이들이 어리다 하셨는데 딸 아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자녀분들이. 네. 나이가 이제 어리다 했는데 얼마나 몇 학년입니까? 첫째는 중학생이고요. 네. 둘째는 10살 초딩 3학년이에요. 초등학생 3학년이요. 첫째가 중학생이고 둘째가 10살. 초등학교 3학년. 네, 10살이요. 털이 많으시네요. 네, 많이 져요. 그래요. 네. 근데 또 우리 그 원 후보님이 70년생이고 네. 우리 또 아까 우리 배우자님 제 이제 여자분에게 이제 나이 물어보면 실례입니다만. 괜찮습니다. 5살 이제 어리다 하시는 75년생. 네. 지금 나이에 비해서 좀 자녀분들 나이는 또 더 어린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늦게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오늘 좀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네. 아침에 일찍 나가서 네. 특히 이제 10살짜리 이제 아이 같은 경우는 네. 또 늦게 들어오니까 네. 좀 불평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불평도 하고 네. 약간 좀 어린 양을 좀 부리죠. 엄마 나 학교에서 오면은 있냐 뭐 네. 언제 오냐 뭐 언제 올 거야 계속 물어보고 그러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 그 원광수 후보의 그 대표 공약 중에 하나가 네. 일단 초등학생까지는 한 달에 교육비 1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는 네. 공약이 있는데 네. 그 혜택을 보겠네요. 둘째는. 저희도 둘째는 보죠. 예. 네. 혹시 그런 생각도 이런 어떤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좀 이제 네. 보면 여성이나 또 이제 교육 관련 또 공약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뭐 배우자님이 어떤 이런 공약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이 좀 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좀 의견 교환한 게 있으신지요? 네. 저희 그 동네 이제 아이 유치원 지금 초등학생인데 유치원 다닐 때 그 엄마들 서 있잖아요. 버스 기다리면서 네.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학원비나 교육비 때문에 엄마들이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오늘 이제 뭐 어디 간다, 뭐 알바를 구했다, 아르바이트 구했다, 네. 뭐 그런 얘기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나라도 해서 학원 하나라도 좀 보내고 아이 뭐 책도 좀 사주고 싶다 이런 예. 이야기를 엄마들이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남편한테 그런 얘기도 제가 한 적 있고 이제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실제로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네. 저희도 어려움을 듣는 거랑 또 겪는 거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네. 네, 또 저희가 겪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남편하고 대화하다가 나오고 그런 걸 참고로 좀 하지 않았을까 싶고 평소에 또 남편이 그런 그 교육이나 또 어린이들 아이들 왜냐면 저희가 키우니까 네. 아이들 그다음에 여성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 좀 어려움을 좀 이렇게 어려움 겪으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어요. 많기도 했고 네. 저희가 지금 저희가 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네. 단순한 그 공약 정책이 아니라 또 네. 본인들이 실제로 생활하면서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또 그렇습니다. 정책에 담아냈다. 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오늘 이 국민의힘의 원주시장 후보자 원광수 후보의 배우자 임소영 배우자와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재산을 이제 봤습니다. 이번에 각 가정에 배달된 네. 그 공약집을 봤습니다만은 이제 본인들의 어떤 신상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재산 관계를 보니까 3억이에요. 네. 우리 후보자님은 2억, 우리 배우자님 한 9,400 정도인데 이 재산 네. 규모를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더군요. 딱 아파트 한 채 있나 네. 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재산 그 상태가? 저희가 남편이 그 수입이 좀 없고 할 때 한숨을 쉬는군요. 네. 뭐 대출도 받고 네.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네 예, 이렇게 이렇게 부자다 이렇지는 좀 않죠 사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배우자님도 뭐 평소에 네. 어떤 뭐 생활 전선에서 뭐 일을 하고 계신지요? 네. 저도 직업 있죠. 예, 네, 예. 네. 뭐 자세한 뭐 일을 직업은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만, 네네. 예.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 기자 생활을 하다가 네. 2014년도부터 이제 도의회 이제 4년 또 도정 일을 보다가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네. 야인 생활을 한 거지 않습니까? 어떤 네. 뭐 이런 또 원주시장을 준비하면서 네. 생계는 어떻게 끓였는지 아니면 집에 뭐 정말 어느 정도 좀 벌어오신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또 아이들은 어리고 그렇죠. 아이들 어려가지고. 예, 제일 돈 많이 들 텐데 네. 정말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집에서 좀 많이 학원보다 제가 집에서 많이 봐줬고요. 네. 네. 그리고 학원비가 절실했군요. 네. 집에서 많이 봐줬고 그리고 이제 생활비는 뭐 모든 집이 다 그렇지만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네. 생활비는 저희가 대출을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대출을 내서 생활비했다고 하면요. 대출을 예. 받아서 예. 네, 이제 생활을 하고 또 이제 아껴 쓰고 뭐 그렇게 했죠. 네. 아껴 쓰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결국은 어떤 네. 정치
일을 하게 되고 또 정치인의 배우자 또 정치인의 어떤 그 가족으로서 네. 좀 안 해도 안 겪어도 될 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처음에 이제 영수방송이죠? 영수방송에서 네. 기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도의회를 네. 이제 처음에 하게 되고 나 이제 이 회사 그만두고 나 정치할게. 네. 라고 이제 결심을 굳히고 이제 딱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안 말리셨나요? 처음에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 좀 약간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 아, 네. 충격을 좀 받았죠. 네. 그리고 그때가 이제 마침 저희 둘째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꼬맹이 친구 어허. 그 둘째가 태어나고 바로였어요. 예, 예. 네. 그때 제가 이제 산후조리 하고 있고 야, 그때였거든요. 이걸 어쩝니까? 이걸 어쩝니까? 예. 그래서 예. 많이 놀랐죠. 어허. 네, 많이 놀랐죠. 근데 마음을 굳히고 네. 일단은 그래도 네. 도의회 의원 이제 성공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좀 더 하지. 네. 도의원 또 한 번 하고 또 시장을 나온다고 또 지난번에 또 경선 탈락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또 어떠셨어요? 그때 처음에 워낙 많이 놀래가지고 네. 그때도 사실 조금 놀라긴 했지만 음흠. 처음보다는 좀 덜 놀랬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남편 성격이나 네. 그런 어떤 성격 그런 걸로 보았을 때는 이게 좀 이건 뭐 정의가 인성적으로 정의감도 필요하고 네. 또 능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저는 좀 놀랬지만 그래도 괜찮겠다 남편이 해보면 그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사실 놀라긴 많이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참. 놀라고 현실이 네. 되고. 네. 아이고, 더 이상 또 여쭤보면은 네. 좀 슬픈 가정사이 네. 이야기할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네. 네, 중요한 거는 네. 지난번 그 2018년대 경선에서 탈락을 하고 정말 여기 본선에 오르지도 못하고 네. 또 원시장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준비를 해온 거지 않습니까? 네. 또 지난 4년 동안 보면서 좀 우리 후보자님 그동안 좀 어떤 준비를 해오셨는지 그리고 이 정도 준비되었으면 올 때 원주 시민들이 정말 선택을 해도 될 겁니다라고 또 이제 또 얘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것만 이야기한 거 같네요. 아니요, 힘들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게 그냥 남편이 그냥 우발적으로 이렇게 딱 결정한 게 아니고 네. 좀 그 전에 기자 생활을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또 여러 다양한 그 분야의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그 중에는 또 어려운 분들도 만났을 거고 또 불편한 민원도 또 받았을 거고 네. 이제 그러면서 좀 그러니까 어려움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 같아요. 이제 예. 그러면서 하나하나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았을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경험이 많이 쌓여. 후보자님 자랑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네. 그 자랑하는 걸 좀 연습을 또 많이 하셔야겠네요. 자랑이요? 예. 좀 시간 한 1, 2분 드릴 테니까요. 네. 자랑 좀 해주시죠. 이게 또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런 네. 방송이 나온. 옆에서 바라본 정말 오랜 시간 함께했던 배우자로서 정말 또 우리 시장에 또 적합한 인물입니다라고 네. 또 이제 자연스럽게 또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예.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시죠? 제가 이제 이게 제가 옆에서 같이 생활을 해봤는데 네. 저희 남편이 조금 그렇다 아니다 또 옳다 또 정의롭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뭐 여러 가지 뭐 상대나 이런 거를 보지 않고 예. 그냥
맞으면 맞다, 네. 아니면 아니다, 이거는 그르다 이렇게 탁 그냥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건 네. 집에서도 그렇고 예. 안팎이 똑같은 사람이라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음. 정치를 할 때는 좀 좋은 점으로 음. 네 보여지고 남편의 어떤 그런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 예. 네, 제 생각엔 그렇고 또 그게 남편이 가진 재능이라면 재능인데 음. 그것이 어디에 쓰이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 위해서 또 불편한 점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쓴다면은 이게 쓰여진다면은 정말 잘 쓰여져서 많은 분들이 좀 행복해하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자, 아무튼 뭐 처음에 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다고 아, 네, 하셨고요. 많이 놀랐어요. 이게 정말 그 오랜 기간 또 생활하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겪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종적으로 또 원시장까지 가능성 있는 이 네, 정말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네, 어제 또 이제 다섯 개 그 언론사가 공동으로 네, 집계한 또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자산 수치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네, 정말 똑같거든요. 네, 두 후보가. 네, 이게 참 뭐 각오도 또 새로울 것 같기도 하고 가족분으로서 네. 남은 그 일주일 일단 선거운동 좀 어떻게 보낼 계획이십니까? 물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하겠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또 어제 또 조사 결과를 보면서 또 새로운 또 각오를 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네. 이제 선거 문화가 많이 바뀐다는 걸 제가 좀 요즘 느끼고, 사람을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공약도 봐주시고, 사람도 봐주시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그 퍼센테이지도 좀 올라갔고, 네. 지지율도 점점 높아지고 해서, 그냥 저는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 네.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이제 명함 드리면서도 감사하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남편이 자기 재능을 발휘를 해서 자기의 좋은 점을 빛을 발하도록 저는 이제 옆에서 네, 잘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정리를 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런 자리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아, 네. 100점 만점에 스스로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를 제가 줄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요? 예. 정말 한- 신중하게 그 대답하시는 네, 분이시군요. 항상. 한 80, 70점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이 또 많이 준 건가요? 점수를 주신 것 같네요. 아니 본인이 처음에는 굉장히 네. 긴장을 하시고 네. 좀 두려워하셨었는데 네. 그래도 낙제점은 아니다. 네.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앞으로도 뭐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네. 좀 어떤 결과 나오든 간에 네. 후회가 없는 또 그런 또 선거운동 좀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이 국민의힘 원주시장 후보죠. 원광수 후보의 배우자 임소영 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원주지방환경청이 원주천 학성지구 하천재해 예방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그 정짓들 수변공원 조성과 또 맞물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살펴보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천 일대 하천재해 예방 사업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원주천 주변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성동과 태장동 일대에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빗물을 모으는 저류지와 제방 보강을 시행합니다. 집중호우 시기에 원주천 주변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인데요. 과거 원주에서는 1998년과 2002년, 2006년에 집중호우로 5명이 사망하고 56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홍수가 발생하면 물을 모아두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또 물이 부족한 시기에는 보관해둔 물을 흘려보내는 기능을 하는데요. 처음 사업 계획이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요. 2018년 원주국토관리청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원주천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원주지방환경청으로 권한이 바뀌면서 현재 환경청이 업무를 진행 중인데요. 올해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이 사업이 정리가 되면요,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겁니까? 네, 학성동 일대에 저류지를 설치하고 태장동 일원에 제방 보강을 진행하는데요. 학성 저류지에는 교량을 새로 설치해서 하천을 정비하고요. 저류지가 설치되는 넓은 공간은 이 물 저장 공간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시민들이 즐길 휴식 공간을 조성합니다. 원주 최초의 호수공원을 조성하는데요.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으로 주민들이 여가 문화를 즐기고 지역 주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계획과 김강식 과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주천 학성지구 하천재해 예방 사업은 학성동 일원의 저류지와 태장동 일원의 제방 보강 등을 통해서 장래에 발생이 예측되는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천 기본 계획에 따라 홍수 방화 능력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저류지 내 친수 공간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네, 얼마 전에 또 이 사업 주민 설명회도 있었는데 좀 어떤 논의도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네, 환경청은 많은 시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검토하기 위해서 지난 1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차례의 주민설명회가 진행됐는데요. 여름철 홍수 침수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거나 수해를 우려하는 분들은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 사업 구간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본업을 꾸리던 시민분들의 경우에는 많은 질의와 입장이 있었습니다. 하천법으로 이 사업이 시작되면 저류지 공간에서의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 해당 구역에서 가게를 운영하거나 경장 일을 해오는 시민들에게 보상 문제가 중요한데요. 시민들은 부지를 언제까지 소유하면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또 당장 올해 땅에 씨앗을 뿌려도 될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청은 2차례 진행한 주민 설명회에서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실시 설계를 진행 중이고요. 이 조사는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작업으로 사업비와 계획 관련해서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후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착공과 토지 보상을 추진합니다. 이 최종 내용이 정해지면 주민 설명회를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어서 원주환경청 김강식 과장 이야기 듣겠습니다. 다만 타당성 조사, 재조사 등 특별한 행정 절차가 추가되지 않는다면 본 사업의 착공 및 토지 보상 등은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원주시는 전보다 안전한 홍수 예방 시스템을 갖출 수 있으며 저류지의 공원화로 시민의 생활 만족도가 향상되며 경제 활성화는 물론 삶의 질 정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분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사업의 반영을 추진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사업이 진행된 뒤에 이 원천의 인근 공간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많은 분들이 기대가 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주시는 사업 규모와 범위가 확정되면 공간을 가꿔나갈 계획입니다. 수해 예방은 물론이고 다양한 문화와 레저 인프라를 구축해서 구도심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게 사실 또 정치들 호수공원이 조성되고 또 인접한 일군지사 부지 또 원주 구원주역을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또 원주시의 전체적인 개발 계획과 맞물려 있는 정말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일단 내년부터 좀 가시적인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고요. 자, 5월 25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지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구성의 문수연이었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